매년 봄, 동네 곳곳에서 로터리 경운기가 시동 걸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돌아오는 새소리와 함께 그 계절의 소리죠. 그 무거운 기계를 창고에서 끌어내 기름을 점검하고 시동 코드를 당긴 후 다음 주말 내내 흙과 씨름합니다. 깨끗한 판처럼 보일 때까지 잔디나 잡초밭을 갈아엎습니다. 정직한 노동처럼 느껴집니다.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신선한 흙 냄새와 휘발유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약 일주일 동안은 부드럽고 어둡고 심을 준비가 된 완벽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3주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잡초가 폭발적으로 자랍니다. 몇몇 민들레가 아니라 채소보다 더 빨리 자라는 것처럼 보이는 녹색 카펫이 됩니다. 그리고 7월이 되면 힘들게 만들어 놓았던 그 폭신폭신한 흙은 햇볕에 갈라지는 단단한 흙덩어리가 됩니다. 물은 그냥 흘러내려 버립니다. 그래서 경운기를 다시 끌어내거나 괭이를 들고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교란의 순환에 갇히게 됩니다. 갈고 심고 잡초를 뽑고 물을 주지만 흙은 매 순간 당신과 싸우는 것처럼 보입니다. 만약 정원 가꾸기가 싸움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성장 계획 대신 전투 계획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흙을 강제로 풀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우리는 강철 갈퀴로 만든 폭신한 흙이 식물에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이 당신의 땅 가장자리를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잔디를 깎거나 갈지 않는 숲, 가장자리나 오래된 울타리줄을 보세요. 그곳으로 가서 나무십 아래 땅에 손을 넣어보세요. 보통 부드럽습니다. 정원이 바싹 말라 있을 때조차 보통 축축합니다. 그곳에는 어떤 기계도 작동하지 않지만 나무는 24m 높이로 자라고 덤불은 우거져 있습니다. 자연은 수백만 년 동안 로터리 경운기 없이 식물을 길러왔고 단단한 찰흙 때문에 씨름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연은 위에서 아래로 흙을 만듭니다. 잎이 떨어집니다. 풀이 죽습니다. 나뭇가지가 떨어집니다. 이 모든 것이 표면에 떨어져 분해됩니다. 벌레와 미생물이 올라와 그것을 먹고 유기물을 아래로 끌어내립니다. 그들이 당신을 대신해 흙을 갈아줍니다. 그들은 공기와 물이 땅을 통과하도록 수십억 개의 작은 터널을 만듭니다. 우리가 경운기로 땅을 갈아엎을 때 우리는 돕는 것이 아니라 그 일꾼들이 사는 집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을 붙잡는 곰팡이 구조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천 개의 휴면 잡초 씨앗을 빛으로 가져와 깨우고 그들이 자랄 새로운 터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운된 밭에서 잡초가 항상 이기는 이유입니다. 저는 당신이 흙과 싸우는 것을 멈추기를 바랍니다. 저는 당신이 경운기를 영원히 치워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원을 건설 현장처럼 다루는 것을 멈추고 숲 바닥처럼 다루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적인 층을 모방한 영구적인 밭을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파고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쌓아 올릴 것입니다. 이것은 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흙을 뒤집느라 허리를 굽힐 필요가 없도록 노력을 선제적으로 쏟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발밑 땅을 보는 방식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땅을 일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 시스템에 먹이를 준다고 생각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제가 정원을 만든다고 이야기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즉시 쇼핑 목록을 떠올립니다. 그들은 쌓여있는 목재, 비싼 삼나무 판자, 아연 도금된 철제 모서리 또는 나사 포대를 상상합니다. 그들은 상자 밭이 당신이 지어야 하는 상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당장 이 점을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영구적인 밭은 상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철물점에서 사는 제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땅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당신의 결정입니다. 당신은 이러한 밭을 전혀 측면이 없이 단지 흙을 쌓아 올려서 만들 수 있으며 그것들은 잡지에 나오는 것들만큼이나 잘 작동할 것입니다. 마법은 목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구성에 있습니다. 우리는 왜 흙이 처음부터 단단해지는지 이야기해야 합니다. 왜 당신은 매년 봄마다 흙을 갈아야 한다고 느끼는 걸까요?
흙이 다져졌기 때문입니다. 흙이 꽉 조여져 있고 밀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주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신이 그 위를 걷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인 줄 심기밭에 잡초를 뽑거나 수확하기 위해 발을 들여놓을 때마다 당신은 흙 속의 모든 공기를 압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벌레들이 만든 작은 터널들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스펀지를 벽돌로 만들고 있습니다. 인간은 무거운 존재이며 당신이 그 모든 무게를 몇 제곱인치 발뒤꿈치에 실을 때 당신은 가뭄 한 시즌보다 더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영구 밭 시스템은 정원에 대한 근본적인 법칙을 설정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발을 위한 공간과 뿌리를 위한 공간이 있으며 이 둘은 절대 겹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재배 구역이 될 특정 땅의 띠를 계획할 것입니다. 이 구역은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는 발자국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그들 사이의 길을 계획합니다. 그 길은 당신과 당신의 손수레, 그리고 당신의 도구를 위한 것입니다. 당신은 길 위를 원하는 만큼 밟을 수 있습니다. 사실 길을 다지는 것은 잡초를 억제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하지만 밭은 신성한 땅으로 남습니다. 일단 분리를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재배 흙 위를 걷지 않기 때문에 흙은 절대 다져지지 않습니다. 다져지지 않기 때문에 흙을 폭신하게 만들기 위해 절대 갈 필요가 없습니다. 흙은 부드러움을 유지합니다. 5년 동안 조성된 영구밭에 손을 넣으면 팔꿈치까지 흙이 느슨하고 부서지기 쉬울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흙을 작업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흙을 내버려 두었기 때문입니다. 겨울에는 서리가 흙을 부풀리고 여름에는 뿌리가 흙을 열도록 했으며 당신은 그들의 작업을 밟음으로써 되돌리지 않았습니다. 흙 한 삽을 뜨기 전에 사고방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정원을 잠재적인 재배 공간의 거대한 사각형으로 보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정원을 영구적인 풍경, 거의 집의 배치처럼 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복도와 방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당신은 복도에서 잠을 자지 않고 벽을 통과해 걷지 않습니다. 이 지리에 전념하면 구조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흙의 구조가 방해받지 않고 성숙하도록 허용되기 때문에 매년 더 좋아지는 서식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기초를 놓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지르는 첫 번째 실수는 흙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위치에 대한 것입니다. 이 밭들을 부엌 문에 가능한 한 가깝게 두기를 원합니다. 상추 잎이 하나를 따기 위해 100m를 걸어가야 한다면 당신은 그것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침 커피를 마시면서 정원을 보고 싶을 것입니다. 가까울수록 더 잘 돌볼 것입니다. 햇볕이 잘 드는 곳, 하루 최소 6시간 이상 햇볕이 드는 곳을 선택하고 모서리를 표시하세요. 간단하게 유지하세요. 30인치 너비는 밭의 좋은 표준입니다. 쉽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팔이 길다면 4피트도 괜찮지만 그보다 넓게 하지 마세요. 균형을 잃고 재배구역에 발을 디딜 정도로 너무 멀리 몸을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장소를 표시했다면 삽을 가지러 가지 마세요. 잔디 제거기를 빌리지 마세요. 잔디를 그대로 두는 것이 사실 계획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시트 멀칭 또는 덮어주기기라는 기술을 사용할 것입니다. 판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가전제품 매장, 자전거 가게 또는 재활용 센터로 가세요. 색색깔의 잉크가 있는 반짝이는 상자 말고 평범한 갈색 판지를 원합니다. 모든 포장 테이프와 플라스틱 라벨을 제거하세요. 테이프는 분해되지 않고 5년 후에도 당신의 당근에서 그것을 뽑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 판지를 잔디나 잡초 위에 직접 놓으세요. 잔디가 길다면 먼저 평평하게 밟아 누르세요. 당신은 차광막을 만드는 것입니다. 식물은 생존을 위해 빛이 필요합니다. 빛을 차단하면 죽습니다. 그렇게 간단합니다. 하지만 철저해야 합니다. 한 조각의 판지를 놓을 때 다음 조각을 최소 6인치 이상 겹쳐 놓으세요. 아주 작은 틈이라도 남겨두면 잔디가 그것을 찾아낼 것입니다. 공기를 찾는 것처럼 그 틈을 통해 기어 올라올 것입니다.
넉넉하게 겹치세요. 판지를 놓은 후에는 호스로 물을 흠뻑 적셔주세요. 축축하고 무거워야 땅에 윤곽에 맞춰지고 바람에 날아가지 않습니다. 이 축축한 판지층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째, 당신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경쟁 식물을 죽입니다. 아래의 잔디는 죽고 썩어 당신의 벌레들을 위한 질소가 될 것입니다. 둘째, 일시적인 장벽입니다. 당신의 작물 뿌리가 깊이 파고들 필요가 있을 때쯤이면 그 판지는 그들이 뚫고 지나갈 만큼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이제 축축한 판지 바닥이 생겼고 집을 지을 시간입니다. 우리는 한낮에 약 50년 동안의 숲 바닥 축적을 모방할 것입니다. 여기서 스펀지의 마법이 일어납니다. 그 판지 위에 대량의 유기물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아직 흙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흙을 위한 원료입니다. 저는 제가 사는 지역에서 싸거나 무료로 얻을 수 있는 것을 사용합니다. 아마도 지역 농장에서 동물에게 먹일 수 없는 오래된 썩은 건초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이 모아둔 잘게 썬 가을, 낙엽 산더미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깨끗한 짚일 수도 있습니다. 이 유기물을 판지 바로 위에 약 8에서 10인치 깊이로 높이 쌓을 것입니다. 너무 많은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터무니없이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7월의 물을 저장할 저수지입니다. 그 폭신한 대량층 위에 실제 재배 매체를 추가합니다. 이것이 당신의 완성된 퇴비입니다. 당신은 좋은 퇴비 4인치에서 6인치가 필요합니다. 당신 자신의 퇴비 더미가 있다면 그것을 사용하세요. 그렇지 않다면 이곳이 돈을 쓰는 것이 합리적인 유일한 곳입니다. 대형마트의 작은 봉지 말고 조경 야드에서 대량으로 구입하세요. 봉지는 너무 비싸고 항상 부족합니다. 건초나 낙엽을 완전히 덮어서 더 이상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뒤로 물러서서 보면 높고 어두운 흙더미처럼 보일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12인치에서 14인치 높이일 수 있습니다. 그 위를 밟지 마세요. 기억하세요. 이곳은 발을 위한 비행금지 구역입니다. 저는 이 밭에 다음 계절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시각화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시스템이 스스로를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정적이지 않습니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 씨앗이나 모종을 퇴비의 최상층에 심습니다. 밭은 높고 폭신합니다. 넷째 주가 되면 중력과 비로 인해 밭이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아래층의 건초는 압축되어 분해되기 시작하며 식물 바로 아래에서 서서히 방출되는 퇴비 더미로 변합니다. 2달째가 되면 당신의 식물들, 예를 들어 토마토나 고추는 뿌리를 아래로 뻗어 나갑니다. 그들은 부드러운 퇴비를 쉽게 통과합니다. 그러고 나서 부패하는 건초층에 닿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건초층은 거대한 스펀지와 같습니다. 흙보다 10배 더 오래 수분을 유지합니다. 7월이나 8월에 여름 더위가 찾아오고 이웃들은 매일 저녁 시들어가는 식물들을 살리기 위해 호스를 들고 있을 때 당신은 당신의 흙을 확인하면 여전히 축축하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물을 주면 될 수도 있습니다. 뿌리는 봄에 당신이 만든 저수지에서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계절이 끝나고 6달째에 접어들면 밭은 아마도 8인치 높이로 줄어들 것입니다. 그것은 좋은 징조입니다. 생물이 작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벌레들은 깊은 땅에서 올라와 이미 죽처럼 된 판지를 먹고 유기물을 아래로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위해 층들을 섞고 있습니다. 당신은 삽 한 번 뜨지 않았지만 흙 구조는 당신이 시작했을 때보다 더 좋습니다. 당신은 자체적으로 수분과 비옥도를 조절하는 살아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흙을 절대 벌거벗겨 두지 마세요. 자연에서 맨 흙은 상처이며 지구는 상처를 딱지로 고치는데 우리는 그것을 잡초라고 부릅니다. 이를 막기 위해 노출된 퇴비 위에 마지막 보호 담요를 덮습니다. 저는 염색된 붉은색이 아닌 천연 수목 파쇄 목재 칩을 통로에 사용하고 식물 주변에는 짚이나 잘게 썬 낙엽을 얇게 덮습니다.
이 표피는 햇볕이 박테리아의 생명을 태우는 것을 막고 바람이 흙을 건조하게 만드는 것을 막습니다. 당신은 완전한 생태계를 구축했습니다. 영양층, 수분을 저장하는 스펀지층, 그리고 보호 지붕입니다. 이제 밭이 만들어졌으니 힘든 작업은 사실상 끝났습니다. 이 시스템의 유지는 노동처럼 보이지 않고 먹이를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통적인 정원에서는 흙의 장호를 끊임없이 고갈시킨 다음 봄에 화학 비료를 일시불로 예치하여 보충하려고 합니다. 연구밭에서는 작물을 수확할 때마다 소액을 예치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충 탑 오프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자연은 떨어지는 잎을 묻기 위해 구멍을 파지 않습니다. 표면에 떨어뜨리고 비와 생물이 영양분을 뿌리로 씻어내립니다. 우리는 매년 같은 일을 합니다. 식물이 유기물을 소비함에 따라 밭은 조금씩 줄어들 것입니다. 작물을 수확할 때 경운기를 꺼낼 필요가 없습니다. 단순히 밭 위에 신선한 퇴비일에서 2인치를 추가하면 됩니다. 그게 다입니다. 숲이 하는 것처럼 위에서 흙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벌레들이 그것을 먹으러 올라올 것이고 비가 영양분을 아래로 운반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만든 구조를 절대 방해하지 않고 단지 저금통에 돈을 추가할 뿐입니다. 제가 당신이 끊었으면 하는 특정 습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식물을 뿌리째 뽑는 것입니다. 옥수수가 다 자랐거나 브로콜리가 씨앗을 맺었을 때 본능적으로 전체를 뽑아 뿌리볼에서 흙을 털어내려고 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 뿌리 시스템은 흙을 통해 수천 개의 통로를 뚫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것을 뽑아내면 그 터널들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대신 날카로운 칼이나 전지 가위를 사용하여 식물을 흙선 바로 위에서 잘라내세요. 뿌리는 땅에 그대로 두세요. 그것들은 그 자리에서 분해되어 미생물에게 먹이를 주고 공기와 물이 통과할 완벽한 통로를 남길 것입니다. 당신은 오래된 작물을 사용하여 새로운 작물을 위해 땅을 갈아엎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스템의 가장 보람 있는 부분인 계절 간의 전환으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전통적인 경운 정원에서는 봄이 불안의 시간입니다. 진흙계절이 끝나기를 기다립니다. 땅은 너무 젖어갈 수 없지만 완두콩과 양파를 심어야 합니다. 당신은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적절한 시기를 놓칩니다. 연구밭에서는 밭이 높아지고 유기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사라집니다. 당신이 절대 밟지 않기 때문에 배수가 엄청나게 잘 됩니다. 절대 진흙투성이가 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3월 초 이웃의 밭이 여전히 차가운 진흙, 숲인 동안 당신의 정원으로 나가 심을 수 있습니다. 멀치를 다시 긁어내고 흙에 씨앗을 찔러 넣은 다음 다시 덮으면 됩니다. 계절은 당신이 시작하겠다고 말할 때 시작하는 것이지 경운기가 진흙을 처리할 수 있을 때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신뢰성은 당신이 한 해를 계획하는 방식을 바꿉니다. 더 이상 날씨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날씨를 감당할 만큼 회복력이 있는 시스템과 함께 작업하는 것입니다. 겨울이 오면 우리는 그냥 떠나지 않습니다. 밭을 제대로 잠재웁니다. 겨울에 맨 밭은 봄에 손상된 밭입니다. 비가 영양분을 침투시키고 표면을 다지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늦가을에 마지막 정리를 마친 후 밭에 두꺼운 담요를 덮어줍니다. 이것은 덮개 작물을 심는 것이거나 단순히 두꺼운 낙엽이나 집층일 수 있습니다. 이 단열재는 추운 계절에도 흙 생물이 훨씬 더 오래 살아있고 깨어있도록 유지합니다. 정원 밖의 땅이 꽁꽁 얼어붙어 있는 동안에도 멀치 아래의 흙은 종종 얼지 않은 채로 살아있는 생물로 가득하며 영양분을 분해하고 봄 해빙을 준비합니다. 당신은 쉬고 정원은 당신을 위해 일합니다. 저는 당신이 마음속으로 시간을 빨리 감아보기를 바랍니다. 이번 시즌을 넘어 3에서 4년 후에 당신의 정원을 상상해 보세요. 이곳에서 연구밭 시스템이 당신이 배우던 농사 방식과 정말로 차별화됩니다. 경운된 정원에서는 매년이 첫 해입니다. 당신은 매년 봄마다 시계를 재설정하고 생물을 재설정하고 잡초를 재설정합니다. 하지만 연구 시스템에서는 시간이 당신의 파트너입니다.
당신은 흙에 자산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첫 해에는 당신의 밭이 좋을 것입니다. 둘째 해에는 더 좋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5년째가 되면 완전히 다른 동물이 됩니다. 물을 거의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유기물이 너무 많이 축적되어 흙이 어둡고 풍부한 스펀지처럼 작용하며 한 번에 몇 주 동안 비를 머금고 있습니다. 8월에 당신의 거리 잔디밭이 갈색으로 변할 때 당신의 토마토는 키가 크고 푸르게 서서 지하 깊숙이 안전하게 저장된 수분 공급원을 활용할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모든 가뭄에 대해 걱정하지 않습니다. 매일 저녁 호스를 끌고 다니는 것을 멈춥니다. 시스템이 안정화되어 스스로를 돌봅니다. 또한 잡초와 관련하여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잡초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하게 들리지만 단순히 생물학적 현상입니다. 흙은 수백만 개의 잡초 씨앗으로 가득 차 있으며 한 줄기 햇살이 그들을 깨우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흙을 갈면 매년 새로운 씨앗 묶음을 표면으로 가져옵니다. 당신 스스로 잡초를 심는 것입니다. 연구밭에서는 우리는 잡초 씨앗 은행을 고갈시킵니다. 첫 일, 2년 동안 표면 잡초를 처리하고 새로운 잡초를 끌어내기 위해 절대 땅을 파지 않기 때문에 저수지가 마릅니다. 잡초 제거는 주말 내내 싸우는 것에서 커피 한 잔과 함께하는 5분간의 아침 산책으로 바뀝니다. 여기 작은 민들레 하나, 저기 길 잃은 풀잎 하나를 뽑으면 끝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직접 느껴보기 전까지는 설명하기 어려운 평온함을 가져다 줍니다. 당신은 더 이상 조급하지 않습니다. 날씨와 싸우기 위해 서두르지 않습니다. 정원이 꾸준하고 준비되어 있으며 식료품점이 제공할 수 없는 신뢰성으로 당신의 식탁에 음식을 제공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10,000kg의 음식을 재배하거나 상업적인 농부가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이나 경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이 뒷문으로 나가서 저녁 식사를 찾을 수 있다는 조용한 자신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가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에게 제 조언을 하겠습니다. 밖에 나가서 뒷마당 전체를 갈아엎지 마세요. 기계를 빌려 이번 주말에 20개의 밭을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지쳐버립니다. 그렇게 하면 정원 가꾸기가 기쁨 대신 고된 일이 됩니다. 저는 당신이 밭 하나만으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작은 공간, 아마도 4피트 곱하기 8피트를 표시하세요. 판지를 깔고 유기물을 쌓으세요. 당신이 실제로 먹고 싶은 작물 하나를 심으세요. 아마도 감자 한 줄이거나 마늘 밭이거나 스냅 완두콩일 수도 있습니다. 그 하나의 작은 생태계에 집중하세요. 흙이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보세요. 벌레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보세요. 거의 돈이 들지 않고 시간도 거의 들지 않는 규모로 시스템이 스스로를 증명하도록 하세요. 당신의 다른 마당이 힘들게 자랄 때 그 밭 하나가 잘 자라는 것을 보면 제가 당신에게 두 번째 밭을 만들라고 설득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당신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당신이 자연과 싸우는 것을 멈추고 자연이 당신을 위해 힘든 일을 하도록 허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단순히 정원 가꾸기를 멈추고 성장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흙의 심장으로의 이 여정이 당신 발밑에 땅을 보는 방식을 바꾸었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는 현대 기계가 묻으려 했던 지구의 고대 지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자연에 맞서지 않고 자연과 함께하는 미래를 가꿔 나갑시다. 다음 정원의 비밀은 곧 공유될 것입니다.